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어떤 이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어리석지 않고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노력들 중에 실천하기도 쉽고 우리 몸에도 좋은 한 가지 방법이 바로 건강 챙기기 아닌가 싶어요. 추운 날씨에 미세먼지까지 요즘 건강을 위협하는 요즘에 몸 건강을 잘 챙긴다면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음 건강도 함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광덕 안정한의원 주홍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의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주홍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예, 오늘은 이제 겨울이기도 하고 해서 수족냉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수족냉증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추위를 느끼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제 손이나 발이 차갑고 시려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상태를 말하고요. 네. 이제 손발이 찬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데 이제 추위에 노출 시에 말단이 창백해지면서 파랗게 변한다거나 이제 남의 살같이 감각이 이상해진다거나 월경불순, 그다음에 소화장애, 안면 홍조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수족냉증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족냉증의 원인이 몇 가지가 딱 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을 잘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소화기가 약해져서 몸으로 에너지를 잘 못 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위장장애에 의한 체력 저하나 빈혈이나 저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원인이 되고 네. 보통 이제 삐쩍 마른 사람들은 손발이 찬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네. 이제 자율신경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이제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혈액을 빨리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되게 됩니다. 네. 이제 손발에는 원래 혈관이 작게 있는데 그게 이제 수축되면서 이제 손발로 가는 혈액량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발이 차지게 됩니다. 네. 누구나 이제 좀 긴장했을 때 손발이 차고 시려지는 느낌은 다 느끼셨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수족냉증이 발생을 하고요. 사실 이제 보통 수족냉증이 있으면서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치료가 잘 되는 환자들은 이런 경우는 이제 체격도 정상이고 살집도 있는데 손발만 찬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하면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뭐 산후풍이나 골반 내 우려이나 뭐 이런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경추랑 요추 근육의 이제 경결로 옵니다. 목이나 허리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만성적으로 이렇게 피로에 노출이 되면은 네. 굳으면서 두꺼워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짧아지면서 두꺼워진 근육들이 혈관이랑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압박하게 되죠. 신경이 압박받으면은 이제 팔다리가 저리고 저리고 감각 이상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혈관이 압박받으면 이제 좌우 온도가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손발이 차진다거나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특히 이제 초반에는 좌우 온도가 다르면 거의 이
기계적인 문제로 인한 수족냉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오래 누적이 되면 이제 좌우가 양쪽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오면은 대부분 세 가지 문제를 같이 동반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고 또 소화가 안 좋으면서 신경 조절 능력에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게 수족냉증 치료의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 수족냉증이 만성적으로 심한 경우에는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예, 이제 손 들어보셨죠? 네. 손발의 감각이 저하되고 손에 통증이 생기고 피부색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게 증후군이라는 거는 원인을 잘 모른다고, 네. 예, 원인을 잘 몰라서 증후군이란 말이 붙은 거죠? 예, 증상들의 합이다. 이게 증후군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랭 자극에 노출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는 경우, 네. 손이나 발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하고 파랗게 변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자율신경 조절 능력에서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절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에도 아무런 원인이 나오지 않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면 몸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체질 관리가 네. 주 원인이 되고요. 잘 자고 잘 소화시키면 이거는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예. 또 이제 혈관염이나 피부경화증, 동맥경화증 이런 질환들이 동반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네. 심한 경우에 이제 손가락 끝이 괴사돼서 변색이 되기도 하죠. 아유. 이러면 이제 손가락을 절단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요. 네. 하여튼 레이노 증후군 이것은 좀 수족냉증의 심한 케이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임상적으로 네. 이것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순환계통 질병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혈관이 튼튼하지 못해서 이제 손발이 시린 증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이제 흡연이 이러한 증상의 주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흡연을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손가락 끝이 좀 검어지죠. 이렇게 손톱 끝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증거고 이런 이 수족냉증의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연령입니다. 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치료가 잘 되는데 노인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치료 과정을 겪게 되고요. 오랫동안 치료받으셔야 네. 되겠군요. 예, 예. 최근에도 좀 이제 치료를 받다가 포기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아유.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네. 노인들은 이제 전체적인 기능 저하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하면 회춘을 해야 이제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인데요. 네. 그 치료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꾸준히 관리해도 될까 말까고 또 이제 흡연이나 이런 생활 습관에서 오는 요소들을 잘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이 한의학적으로 수족 냉증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제가 앞에 말한 것들하고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비장 기능, 한의학에서 비장이라고 하면은 췌장을 뜻하죠. 네. 예, 이 소화 기능의 약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주사말이라고 해서 소화기가 이제 이 사지의 운동을 주관을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소화기가 약한 경우에 혈액이 잘 갈 수 없고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질 수가 있고 역으로 이제 운동을 통해서 손발을 많이 움직이면은 소화기도 좋아질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실제 같은 근육의 영역이죠. 위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손발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육을 잘 관리를 하시면은 소화기도 단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운동도 운동이지만 내과적인 관리를 뜻하는 거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근육이 부족한 마른 체형일 경우에는 이제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근육이 좀 붙으면은 순환이 개선되면서 이제 체온이 높여질 수 있고요. 또 이제 추위를 탄다는 게 타고난 체질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우리가 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팔이 두꺼운 사람, 얇은 사람이 있듯이 네. 혈관 직경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주로 혈관이 두꺼운 사람들은 수족냉증이 잘 안 오고 혈관이 얇은 사람들이 수족냉증이 잘 옵니다. 특히 그렇군요. 예, 여자들이 혈관이 얇기 때문에 네. 여자들이 훨씬 이게 발병 빈도가 많죠. 근데 이 혈관도 이제 소화기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소화기를 보강하는 치료를 해서 일차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또 이제 그 소화기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면 열량의 공급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몸으로 이제 에너지가 가지 못하고 자꾸 저장하려는 쪽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끼나 두 끼를 굶으면 손발이 싸늘한 거를 발견할 수 네네. 있죠. 그래서 영양 공급이 제대로 돼야 이제 손발이 따뜻해질 수 있고 반대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식사가 불규칙하고 잠이 안 오면은 수족냉증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자꾸 수족냉증이 생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잘 먹어도 만성 장염이나 변비나 설사
이제 배설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네. 그 영양을 이렇게 흡수하는 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또 수족냉증이 잘 낫지 않고요. 그래서 이 입부터 항문까지 연결되는 그 소화관을 잘 관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혈허라고 해서 순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피가 모자라진 경우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적인 원인에 의해서 네. 혈행이 방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체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혈액순환 때문이죠. 네. 근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그 부분에 체온이 낮아지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40대 중반 이후의 여성들은 그 폐경을 하게 되면서 네네.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런 혈액순환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발병 빈도가 높은 편이고요. 네. 또 이제 삐쩍 마른 사람들은 몸에 혈액량이 부족하죠, 절대량이. 그래서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당연히 손발이 찬 겁니다. 네. 그 살도 조금 찌워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인과적인 문제가 동반이 되죠. 너무 몸에 피가 부족하면은 뭐 생리나 아니면 임신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예, 우리 뭐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동물들도 한 예로 새를 들면은 새들이 먹이가 부족해지면은 알을 안 낳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능이 가고 생식은 그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이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야 그 다음에 생식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에서 뭐 생리가 안 나오고 이런 건 당연한 몸의 반응입니다. 이제 그렇군요.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그런 거가 쉬게 되는 것이고요. 아, 그래서 다이어트를 과도하게 한다거나 영양이 불규칙해지면은 이런 부인과 쪽이 좋아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수족냉증도 같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족냉증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동반한 게 흔한 이유는 이런 것들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 된다고 항상 하는데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상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이제 싸우거나 도망갈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네. 심박수를 올리고 혈압을 이제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몸으로 혈액을 보내죠, 근육으로. 그리고 이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은 뭐 동공이 이제 작아지면서 소화기로 혈액이 가고 땀이 조금 나고 이제 혈압이 낮아지고 쉽게 말하면 잠자는 것 같은 상태를 우리 사람이 네네. 약간 릴렉스된 상태를 띠게 되죠. 근데 이제 부교감신경이 자꾸 항진이 돼야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이렇게 몸을 돌보는 기능이 되는데 네. 만약에 뭐 어떤 상황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불안하게. 예, 항상 불안한 네. 상태에서는 계속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죠. 우리가 어떤 큰일을 이루나 하루 종일 심장 뛰고 잠 못 자고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신경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상황이 계속되면 당연히 이제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돼 있기 때문에 몸에 이 저장 기능이나 흡수 기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요. 그게 뭐 며칠이면 괜찮은데 만성적으로 세 달, 여섯 달 이렇게 되면 몸이 다 이제 허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예, 그런 그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도 있지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 앞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환경 교정도 필요하고 이제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잘 자고 잘 먹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회복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의학에서 비증이라고 해서 이게 절일 비자인데 막혀서 통하지 않는 병증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중풍이나 뭐 이런 것들도 비증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네. 보고요. 이제 습기나 이제 추운 그 기운에 노출이 돼가지고 경락이 막혀서 이 기운이랑 혈액의 순환에 장애가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비증에 쓰는 한약재들이 있습니다. 좀 먹었을 때 몸을 전신으로 이렇게 기운을 소통시켜주는 한약재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섭취를 하시게 되면 또 수족냉증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마음을 이렇게 호쾌하게 가지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순환이 잘 되고요. 네. 사람이 걱정이나 고민을 하면 기가 뭉치게 돼요. 그래서 그렇죠.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근데 참 제일 어려운 것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말은 누가 그래서 못하겠습니까? 그거는 네. 의미가 없고 네. 주변 환경이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면 그렇게 좀 의학의 도움을 받고 몇 가지 술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거를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 궁금해지네요. 네, 치료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체질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먹게 되면 네. 당연히 몸 기능이 떨어지고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했던 모든 소화기 기능이나
아니면 근육의 장애나 어. 뭐 그런 것들이 다 안 좋아지는 것이고요. 네. 자율신경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잘 잠을 자면서 정상적으로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 치료의 토양은 만들어진 거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손 주변에 있는 혈자리를 자극하면 그쪽에 혈행 순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손하고 발에 있는 혈자리에다가 침 치료를 해가지고 어. 혈액 순환을 돕는 방법을 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필수적으로 하는 치료는 봉침 치료입니다. 어. 목과 이제 허리에다가 봉침을 시술을 하게 되면은 네. 그쪽에 있는 기계적인 근육의 이 뭉침이나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요. 사실 몇 회 치료로 탁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군요. 예, 완전히 뿌리를 뽑으려면은 10번에서 20번 정도를 하셔야 되고 아. 이것도 치료가 잘 되는 기준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나서는 이제 잘 섭생을 정확히 하시고 어. 몸을 재발 요인을 다 제거하면 다시 생기지 않는 거죠. 다만 이제 앞서 말했듯이 혈관이 아주 얇은 사람들이라든지 네. 극단적으로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치료가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효과를 보시는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치료법도 있을까요? 봉침, 침 치료 이렇게 얘기해 예. 주셨는데. 또 이제 뭐 한약 치료도 당연히 병행을 하고요.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증을 치료하는 한약제라든지 소화기가 약하면 소화기를 보강하는 한약을 쓰고 네. 또 이제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한약을 쓰고 그렇게 그 몸 상태를 변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한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그것도 이제 더 치료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요인이고요. 네, 그렇군요. 원장님 좀 그동안에 치료해 주셨던 환자분들이 참 많겠지만 좀 기억에 나는 분들이 있다면 네.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지금 이제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네. 조금 생각나시는 분들이 두 분 정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먼저 이제 이분은 20대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제 손발이 굉장히 찬데 원인이 명확했어요. 이 사람은 척추측만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육안으로도 좀 비대칭이 보이고 옷을 벗고 이제 확인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S자로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예, 좌우로 드러나고 정형외과 사진상으로도 이제 전혀 너무 심해서 이제 정형외과에서는 이거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 상태였어요. 그렇군요. 예, 보통 이제 측만증이 침 치료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네. 이제 사실 치료가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측만증은 각도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뭐 20도, 30도가 틀어져 있으면 상당히 중증인데 그 각도가 10도 이상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도만 돌린다고 해도 엄청난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게 치료가 되는 이유는 이제 척추 자체만으로 휘어지지는 않아요. 대부분 측만증이 네네. 자라는 과정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척추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선별적으로 이제 뭉치면서 척추에 자꾸 압력을 가하니까 척추가 비틀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뭉쳐 있는 근육들에다가 집중적으로 이제 근육을 푸는 치료를 하면 네. 이제 척추 각도가 많이 돌아옵니다. 어. 완벽하게 고다지지는 않지만 정말 방법이 없다고 한 환자들도 전혀 수술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도 회복이 되거든요. 근 척추가 안 좋으면 당연히 이제 팔다리가 저리고 이제 허리가 항상 아프고 수족이 냉증이 있는 것은 당연히 동반되는 증상이고요.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죠. 어. 그래서 이분은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한 100회 정도 치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선생님 정형외과 갔더니 또 이거는 방법 없다고 했다고 막 이렇게 실망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럼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 믿고 따라오고 있고 실제로 많이 개선이 돼서 본인이 만족할 만큼 치료가 됐어요. 또 척추가 이렇게 뒤틀려 있으면은 당연히 경추도 뒤틀어지면 얼굴도 비대칭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안면 비대칭도 많이 좋아진 상태고 척추는 이제 육안으로는 좀 옷을 입고 있을 때는 크게 이상이 있다는 게 관찰이 안 될 정도까지 네. 치료가 됐고요. 또 수족냉증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개선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도 치료가 좀 잘 되고 있고 예. 지금까지도 또 믿고 따라와 준다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네네. 듣는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 네, 그래서 그분 저희 한의원 단골 환자로 계속 오시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또 한 분 있을까요? 또 한 대로 이제 치료가 조금 어려웠던 케이스도 소개를 드리려고 네네. 합니다. 예. 이분은 이제 70세가 조금 넘으신 남자 노인분이었는데요. 네. 흡연을 이제 20년에서 30년 정도를 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손발만 차고 다른 이상은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 치료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건 그래요? 예, 이제 타고 난 거죠, 손발이 찬 것이. 근데 아이고. 이분은 다른 이상은 없고 손발만 차니까 일단 원인을 알기가 조금 어렵고, 아, 두 번째로 원인은 뭐 굳이 말하자면은 노화죠. 노화인데 1, 2년 전부터 너무 이제 불편해서 자기가 밖에를 못 다닌다. 그 정도로 예, 예. 힘드셨군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뭐 손이 너무 차가지고 돌아다니기가 힘들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진료실에 와서 이제 만져보면 정말 차요. 근데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보통 10회에서 20회 정도면 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했는데, 20회가 될 때까지 거의 호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해요. 아, 이거는 참 치료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6개월 이상 치료가 소요가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담배를 좀 끊으셔야 됩니다. 아, 네. 예, 담배를 안 끊으시면 치료가 안 된다 했더니, 네. 담배는 내 인생을 보시고 어머나. 이제 70세까지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끊을 생각은 친구를 전혀 버릴 순 없다라고 없다고 얘기하셨군요. 하시는데, 사실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예. 지금 뭐 와서 수족냉증을 꼭 고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네. 뭐든지 하겠지만, 그냥 불편한 거를 조금 감당하는 수준이라면은 또 그분의 주장을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20번 정도 치료를 해보고 잘 안 돼서 종결을 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결국에는 이제 생활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느냐가 첫 번째고, 그렇겠네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환자의 연령이 참 중요하죠. 항상 모든 질환에서 나이가 젊을수록 이제 치료에 대한 반응도 빠르고 네. 병의 진행도 빠릅니다. 진행도 빠르고 낫는 것도 빠르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소아들은 감기에 걸려도 증상이 하루 저녁에 확확 변하죠. 맞아요. 반면에 이제 노인들은 몸에 이 활력 징후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서 병이 진행이 돼도 천천히 되고, 한번 생겨버린 병들은 치료까지는 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예, 또 이제 계속 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제 몸이 점점 노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유지만 시켜도 반은 성공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조금씩 진도가 나가진다면은 뭐 덜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요. 다만 대부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 원장님 오늘 이 수족 냉증에 대해서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수족냉증을 이제 결국에 말씀드리자면은 손발이 차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과도하게 불편을 느낀다면은 수족냉증이라는 질환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타고난 부분이 큽니다. 혈관의 직경이나 뭐 몸이 마른 사람들은 당연히 손발이 좀 찹니다. 건장한 사람들보다. 그리고 첫 번째 원인은 이제 경추나 요추의 기계적인 폐쇄로 인해서 손발이 차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것을 풀어주면 되고, 두 번째로는 체격이나 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손발만 찬 경우, 과도하게 긴장을 해서 항상 손발이 찰 수가 있죠. 네. 저희도 면접 보러 가면 면접관들 다 그럼요. 손에 면접자들 손 다 차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율신경 문제인데, 그거는 자율신경 그 조절 능력을 좀 개선하고, 항상 주변에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는 게 병치료의 핵심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화기의 문제가 많이 있죠. 소화기가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에너지가 몸으로 못 가기 때문에 소화기 뭐 위염이나 뭐 설사나 이런 증상이 있다면 해결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식사를 잘 안 해서 뭐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당연히 손발이 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개선을 하시고 그렇게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주홍원 원장님께서 수족 냉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바다의 우유라는 수식어가 붙은 바로 굴인데요. 영양 만점 겨울철 보양식으로 제격인 이 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이 굴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굴에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하죠. 근데 네.
이 효능을 보려면 체질에 맞는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식품에 어떤 효능이 있다고 할 때 다 맞는 체질이 먹었을 때 적용되는 얘기고요. 그게 반대 체질이 먹으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탈이 날 수도 있겠네요. 몸이 더 나빠지는데요. 우선 굴, 해산물, 폐각류 중에서도 특히 굴은 성질이 좀 차고 간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기운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간이 약한 태양인들한테 좋은 식품이고요. 소양인들한테도 권할 수가 있는데 소화기가 찬 태음인이라든지 간이 너무 이제 항진돼서 문제가 되는 태음인들은 소음인 태음인이 굴을 먹으면 탈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굴 먹고 탈 났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꽤 많죠. 네, 그게 체질에 맞아요. 안 맞아서 그렇고요. 예, 체질에 맞는 태양인 그리고 소양인들한테는 굴이 우선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합니다. 예, 이제 실제로 이 항산화 식품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여드름이나 기미 같은 것들을 좀 없애주는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굴에는 그런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철분이라든지 칼슘, 아연, 그다음에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조혈 성분으로 작용해서 빈혈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숙취 해소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타우린 성분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해독을 돕는 작용을 한다고 하고요. 또 간 기능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간이 약한 체질들은 굴을 먹으면서 음주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취기가 적게 올라오고 다음날 깔끔한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예방을 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어트에도 다이어트에 해가 되는 거는 탄수화물이랑 당이죠. 네.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당이 되고 그게 혈당을 빨리 올리고 살로 가기 때문에 예. 단백질 위주의 식품들은 대부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찐든보감 오늘은 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홍원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본인 상담이십니까? 저희 딸 상담이거든요. 네, 그럼 따님분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고2 18살이고요. 네. 키는 164에 몸무게는 52kg 정도 나가요. 네, 지금 제 옆에 주홍원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네네. 물어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아이가 평소에도 두통도 심하고, 네. 소화도 안 되고, 뭐 생리통도 되게 심해서, 네. 혹시나 해서 신경과를 갔다가 그냥 한번 정형외과 가서 찍어봤거든요. 예. 측만증이 되게 심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 이럴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나 해서요. 네, 그 측만증이 심하다는 게 어떤 정도로 심하다는 건지 혹시 아세요? 많이 각도라든지. 한쪽으로 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네. 엑스레이를 봤을 때 확실히 예, 엑스레이 유관상 봤을 때. 휜 게 보인다는 거죠? 예, 예. 예. 사실 이 두통, 생리통, 소화불량 이 세 가지 질환은 굉장히 원인이 많아서 예, 이제 진찰을 해봐야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따님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지금 고2 18살이거든요. 고2요. 그러면은 예, 예. 두통, 생리통, 소화불량 이게 언제부터 생기신 거예요?
그게 중학교 한 2학년부터 조금씩 아프다고 호소를 했었는데 네. 그냥 저희 그냥 그때그때 진통제만 먹이고 네. 병원에는 안 갔었거든요. 네. 예, 근데 요즘에는 그게 좀 이렇게 그 증상이 좀 빈발해서 혹시나 네. 해서 신경과를 갔는데 뭐 원인을 못 찾고 해서 혹시나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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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봤더니 그런 증상이 그럴 수도 있다고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이 세 가지는 이제 신경과에서는 원래 원인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예. 신경과에서 원인이 나오려면 뭐 중병이에요. 뇌종양이나 그런. 그쵸. 그래서 예, 네. 알아낼 수가 없고 보통 이런 네. 것들 다 기능이 잘 안 돌아가서 생기는 질환인데 이런 것들이 네. 생활 습관이라든지 생활 관리만 바꿔줘도 많이 호전되는 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예. 몇 가지 더 여쭤봐야 되는데 생리통 같은 경우는 초경 때부터 생긴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생긴 건가요? 중간에 처음에는 없었다가 예. 중간부터 좀 이렇게 많이 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예, 생리하기 전에 심해요? 아니면 후에 심해요? 시작한 날 기준으로. 후에요. 시작한 날 기준으로요? 예, 예. 예, 주기는 일정하고요. 아주 불규칙해요.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있죠? 거의 40일 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거를 때는 없고요. 예, 예. 예, 중간에 출혈이나 부정출혈 같은 것도 없고요. 네, 없고요. 예, 그 생리혈의 상태나 이런 것도 아세요? 뭐 좀 덩어리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묽은 편인지. 약간 붉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붉은 편, 그거 예. 제가 자세히 잘 예, 몰라서. 그런 예. 것까지는 본인이 아니니까 잘 예, 모르시고요. 소화불량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쓰린지 아니면 더부룩한지. 예, 더부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더부룩하다고요? 예, 예, 예. 어떤 걸 먹을 때 더 더부룩하다 그래요? 보통 먹는 식사 같은 거지, 뭐 특별히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집에서 그냥 뭐, 밥만 먹어도 예, 더부룩하다. 예, 예. 하루에 세 끼를 예. 다 먹기는 먹어요? 아니죠. 불규칙해요. 아침을 안 먹고 점심, 예. 저녁만 먹거든요. 예. 불규칙해, 먹는 시간도. 예, 이거는 그러면은 원인이 조금 있는데요. 그리고 예. 고이면은 사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들 대부분 책상에서 엎드려서 자고 이러면 소화기 문제가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 식사를 우선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좀 상태가, 심해요. 네. 예, 대변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그래도 한 이틀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좀 변비가 실적으로는, 있네요. 예, 보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소화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소화기에 열이 너무 많이 생겨서 변비가 좀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변이 잘 못 나가니까 두통도 소화불량도 생기고, 편두통. 예, 네, 예. 편두통이 심하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화기 기능이 잘 원활하게 안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근육으로 영양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이 사용을 해도 훨씬 더 뭉치기가 쉽고 피로 물질들이 아. 빨리빨리 안 좋아, 그러니까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누구는 엄청 아프고 누구는 괜찮고 그러거든요. 예. 그게 이 내과적인 거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 측만증이 생긴 거 제가 아까 방금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예, 그게 근육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잘 악화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기는 얼마든지 더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다시 좋아지거나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지금 예. 이제 근데 계속 앉아 있고 생활이 좋아질 요인이 없으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누워있고 핸드폰도 많이 보고. 예, 근데 이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제 누워 있는 것만으로 회복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예. 두통, 생리통, 소화불량이 없어지면 측면증도 자연히 좋아지는 건데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뭐가 하나의 원인이 예.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선은 뭐 지금 뭐 많이 누워 있는다고 하셨는데 척추를 관리하는 치료가 필요하고요. 예. 그쪽에 이제 뭐 저희는 봉침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추나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가 있어요. 한의원에 가시면은 그 치료를 이제 꾸준히 하시면 보통 2, 3주 안으로 많이 증상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생리통은 한 달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 두통하고 소화불량 같은 것들은 좀 빨리 해결이 될 거예요. 해결이 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가서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은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예.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네. 고이 따님분이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키는 170이고, 네, 몸무게 60kg, 네, 예, 나이는 64세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주홍원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가 불편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한 5개월 전에, 네, 아침에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네, 허리에 5번 뼈에 금이 가가지고, 예, 어떤 운동하다 다치셨어요? 뭐,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예, 그래, 허리 5번 뼈에 금이 갔다 MRI 다 찍고 하니까, 예. 금이 갔다 해가지고, 예, 이는 뭐, 깁스도 안 되고, 네,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다고, 뭐 병원에 한 보름 누워 있다가, 집에서 네. 한 석 달 누워 있었어요. 예, 뭐, 약이라고는 그냥 뭐, 진통제, 예, 뭐, 요거 먹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 전에 병원에 가서 다시 사진을 찍어보니까 뼈는 다 붙었대요. 네, 뼈는 다 붙었는데, 처음에 다칠 때부터 지금까지 예, 허리보다도 양쪽 옆구리 뼈가 너무 아파요. 네. 양 옆구리에 옆구리, 뼈가 아픈지 옆구리 살이 아픈데 내가 생각하면 양쪽 옆구리 뼈가 아픈 것 같은데 양쪽이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뼈 똑같이 아파요. 예. 옆구리 아래쪽이세요? 그래가지고- 위쪽이세요? 그렇게 뭐 골반 쪽으로 골반 쪽으로, 예, 예, 옆구리 밑으로. 예,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알아보고 이래가지고 침도 맞고 네, 뭐 봉침을 좀 마음 좋다 해서 가지고 네. 또 봉침도 맞고 한 10번 침을 맞았는데 예, 별 효과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 예. 이제 뭐 세월이 시간이 가면 낫는 건지 뭐를 해야 되는지 뭐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립니다. 그럼 제가 허리 다치실 그때 자체는 옆구리 아픈 건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 다쳤을 때도 같이 옆구리 아팠어요. 다쳤을 때도 옆구리가 양쪽이 똑같이 아팠는데 지금까지 예. 계속 아프다고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허리가 다 뼈가 다 붙고 허리가 났으면은 네, 옆구리도 자동적으로 낫는다 그러더라고. 네네. 그런데 뭐 근데 옆구리는 뼈가 다 좋아지지 붙었다 하는데 않고요. 옆구리는 예. 아주 그대로 아프네요. 네, 이게 이제 키가 172라고 하셨죠? 예. 예, 몸무게는 60 정도라고요? 예, 좀 약한 편이죠. 예, 상당히 마른 체형이시네요. 이게 예. 최근에 살이 빠진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러셨던 건가요? 뭐 원래 그 정도입니다. 원래 이 정도고요. 예, 예. 식사를 그러면은 조금 잘 안 하시겠네, 그쵸? 그러니까 적게 드시고. 예, 밥이 양은 많지는 않죠. 예. 우선은 사실 제가 지금 전화상으로만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척추를 다친 이후에 뼈는 다 붙었는데 이제 사실 엑스레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뼈 위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근육들이 많이 붙어 있고 그 신경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죠, 척추 사이로. 그래서 이제 그쪽에 신경들이 뭐 근육이나 이런 데 포착이 돼가지고 계속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골절 이후에 뭐 뼈는 다 붙었는데 뭐 팔이 안 올라간다든지 팔이 부러졌었으면은 아니면 허리가 뭐 좀 안 좋았으면 허리 기능이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동안 너무 요양만 하고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근육이 약화돼서 그렇고요. 그것을 이제 강화하는 치료를 조금 해야 되고 옆구리가 사실 이게 한쪽만 이렇게 아프다거나 하면은 편차가 있거나 하면 좀 쉽게 치료가 된다고 보겠는데 양쪽이 똑같이 아프다는 거는 좀 정확하게 진찰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디가 문제인지. 그런데 옆구리 예. 사진도 다 찍어봤거든요. 네네. 아, 근데 사진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좀 그 척추 쪽에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봉침 치료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다가 치료를 하셨죠? 그러니까 허리에다 허리, 했는지 저, 아니면 옆구리에다 예, 했는지. 허리에서 처음에 허리에 예. 한 몇 번 하다가 네. 또 한 몇 번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하도 그래가지고 또 옆구리만 또 한번 해보고 옆구리도 좀 옆구리, 해보고요. 허리 예. 다 해봤어요. 예. 근데도 전혀 차도가 없으셨다는 거죠? 예, 뭐 처음에 다쳤을 때보다는 지금이 좀 낫기는 좀 낫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봉침을 하면서는 전혀 차도가 없으셨어요? 봉침을 하고는 별 차이는 없고 네. 봉침 안 맞은 지가 지금 한참 오래됐는데 네네. 봉침 맞을 때 그때보다는 조금 낫기는 낫는데 아, 그때보다는 확실히 시간이 안 지나면서 지금은 조금 더 예. 나아지기는 했다고요? 예, 예. 네.
이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전화상으로는 지금 뭐라고 추정을 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예. 진찰을 우선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상세하게 진찰이 필요하거든요. 다치신 부위를. 근데 이제 추정되는 원인을 말씀드리면은 어디서 신경이 건드려졌을 거예요. 그러다 그 허리 위쪽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이제 뼈만 보기 때문에 뼈 주변에 연부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전혀 관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MRI 찍는다고 해도. 그래서 예. 이제 그 대부분은 원인은 이제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연부 조직하고 신경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이 되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은, 좀 치료를 해보시죠, 아버님. 어떤 병원 쪽으로 가봐야 됩니까? 저야 뭐 한의사니까 한의원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한의원이 아니더라도 정형외과 중에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꼭 그냥 보통 정형외과를 가시면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는 데를 가시면 좋아요. 뭐 한의원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1차에서 안 됐으니까 좀 더 그것만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원인을 더 잘 찾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들은 정보만 봤을 때는 꼭 다치신 그 허리 부위에 병근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되고, 그게 원인이 맞다면은 치료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병원에 다시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의원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러면은 제가 이제 봉침을 조금 전문적으로 하는, 지금 경상도 분이세요? 예,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봉침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의원들이 있어요. 그거는 봉침 한의원으로 검색해서 조금 보시면은 아마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가보시면은 또 다른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같은 봉침 치료라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전화 알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문자 상담 살펴볼게요. 뒷번호 1577 쓰시는 분, 태음인인데요. 이 굴을 먹을 때 부작용이 있나요? 아까 방송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제 태음인한테 굴이 기본적으로 조금 안 좋다고 하죠. 네. 왜냐면 굴은 이제 간을 좀 항진시키는 식품인데 태음인들은 원래 간이 항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간을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섭생을 해야 되는데 네. 더 항진이 되게 되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태음인도 이제 열태음인, 한태음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또 구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굴을 먹자마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굴을 먹자마자 소화기가 굳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몸에 데미지가 가는 건 사실이고요. 태음인이 그렇군요. 확실하다면. 그러면 이제 다음날 설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얼굴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지나가는 감기처럼 며칠이 지나면 회복이 되죠. 근데 굴을 매일매일 먹는다든지 만성적으로 이렇게 주식으로 삼는다면은 네. 그건 이제 나중에 몸에 큰 병이 생기게 됩니다. 아유.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사는 태음인들은 사실 좀 병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많이 생기는 것들이 관절염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간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해산물의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음인들한테 병이 네. 생기는. 그래서 태음인이 맞으시다면은 태음인답게 이제 고기를 조금 주식으로 삼으시고 네. 해산물은 이제 가끔씩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시는 거는 몸에 큰 영향을 안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는 게 제일 정답입니다. 그렇군요. 참 먹고 싶은데 네. 체질이랑 안 맞아서 못 먹게 되면 네. 참 힘들긴 하지만 예. 그게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그렇죠. 저도 있겠네요. 이제 굴 먹으면은 바로 신호가 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이제 굴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네. 야, 좋은 거 먹었는데 왜 탈났냐 엄마가 막 이러시면 그럼 모르겠다. 네. 굴이 좀 안 신선했던 것 같다 이러면서 또 먹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몸하고 안 맞는 식품이었어요. 근데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이제 음식의 반응들이 좀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1255 쓰시는 분, 저는 40대 중반 여성인데요. 한여름에도 손발이 아주 차갑습니다. 겨울에는 더 차가워져요. 항상 장갑을 끼고 사는데요. 한약으로 치료 가능할까요? 또 체질에 따라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가 앞에 했던 강의에 다 답이 네. 있는데요. 예. 우선은 한약이라기보다는 한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세 가지 원인을 봐야 되겠죠. 이제 진찰을 이 정보만으로는 많이 알 수가 없고 진찰을 해서 뭐 목어깨가 문제인지 소화기가 문제인지 아니면 원래 이제 혈관이 좀 작은 사람인지 네.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노출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진찰을 해서 그 원인을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그리고 체질에 따라도 다른지라고 말씀해 체질에 주셨거든요. 따라서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위주로 쓰는 체질이 있어요. 네. 이제 소양인하고 태음인은 항상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놓여 있고 반면에 태양인하고 소음인, 교감신경이 항상 우위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기 쉬운 타입들이 아무래도 이런 질병이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태양인하고 소음인한테 훨씬 수족냉증이 발병하는 빈도가 더 높나요? 훨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반대 체질보다는 조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더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키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우리 생활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신경이 항진되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태음인이나 소양인한테는 교감 신경을 항진시킬 수 있는 사우나를 추천을 하는 거고 네. 반대로 이제 과도한 운동이나 사우나 같은 것들이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걸 막고 교감 신경을 추가로 항진시키기 때문에 이제 태양인이나 소음인들은 그런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다르고 체질에 맞는 생활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나아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아, 서한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손발이 차갑습니다. 그래도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었는데요. 사람들이랑 악수를 할 때 상대방들이 좀 놀라는 경우가 있어서요. 고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보내주셨네요. 네. 이런 분들 꽤 많아요. 많죠. 네. 예.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맥을 잡기 때문에 아, 네네. 하루에 뭐 수십 분은 기본으로 악수를 한 거랑 다름이 없는데 그렇죠. 제 마음이 힘든 날 그리고 긴장을 한 날에는 이상하게 손발이 차요. 그럼 오늘 원장님 왜 이렇게 손발이 차세요 하면 원장님한테 되려 예, 물어보시는군요. 예, 저도 이제 제 잘못이죠. 제 건강 관리 잘 해야 되는데 아, 의사가 뭐 깨져 있으면 어떻게 병을 고치겠어요. 그래서 네. 방금 손을 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곤 하고요. 그렇군요. 반대로 제가 마음이 이제 충실하고 항상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대부분 손발이 따뜻합니다. 또 아침을 굶으면 손발이 차고요. 아침을 먹으면 손발이 따뜻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서한나님 같은 경우는 뭐 원인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식사가 불규칙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랑 악수를 하는 상황이 처음 대면이니까 네, 약간 긴장하고 과도하게 있고. 긴장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저희 면접장에 가서 면접 대기자들 손 만져보면 다 네. 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길러야 되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어가고 내공이 더 늘어나면 쌓이면, 네.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주홍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 골드를 드립니다.